네, 먼저 슈퍼사이클이 형성된 제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금값 상승의 핵심 3가지 원인을 꼽아보자면요. 금과 통화가 연결되게 되는 시스템이 발생되게 되면 약 30에서 50% 가까이 올라갈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긴 흐름에서는 금과 은은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지만 오늘 모신 분은 권재일 경제연구소 권재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재일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금과 은에 대한 건데, 지금 뭐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일단 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돌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슈퍼사이클이 형성된 제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금 태안제 폐지 이후 최근 50년간의 파동 연결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파동이라는 것은 1971년 금 태안제가 폐지가 된 1트리온스의 35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던 금이 폐지가 되고, 금은 이제 달러하고 상관이 없는, 가격은 다르게 움직이는 그렇게 자산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기간으로부터 금은 약 24배의 상승이 1980년대까지 발생이 되었고요. 은은 약 31배의 상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80년대부터 2004년도까지 금은 마이너스 50%가 긴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흐름 속에서 조정과 하락 파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경기 불안과 통화량에 대한 팽창, 우려에 따라서 금과 은의 수요 견인이 발생이 되었고요. 해당 기간에 마찬가지로 금은 7배의 상승이, 은은 약 11배의 상승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금과 은이 많은 조정과 행보를 보이다가 2016년도부터 중앙은행에서 실물 금 매입이 단행이 되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 수요 증가와 그리고 공급의 부족에 대해서 강세 사이클이 함께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차트 패턴 형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컵의 핸들 패턴이 금과 은에 모두 다 동시에 발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의 강세 흐름과 현재 연결되는 이 컵과 손잡이 모양의 패턴이 현재 성장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래 이 컵의 윗부분까지는 조정이 발생될 수 없는 그러한 패턴이 형성되었고, 반대로 이 패턴의 강세 연장 패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전 강세보다 약 한 1.5에서 2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될까라는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 첫 번째는 금과 은의 수요 공급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매입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이 탈세계화 측면에 힘입어서 이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에 여러 국가들, 약 한 30개 국가가 되는데요. 이 해당 국가들에게서 실물 금과 은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불안과 맞물린 통화량이 증가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현재 투자적인 수요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과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수요 견인이 되면서 최근에는 프리미엄까지 발생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산업용 수요는 증가한 반면에 공급 부족은 심화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라서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의 핵심 3가지 원인을 꼽아보자면요. 통화량 증가와 점유율의 상승,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또 그러한 슈퍼사이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럼 최근에 이렇게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로는 최근에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고조가 되었고, 통화정책의 실패와 실물 자산의 선호도 증가,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한 데 이어서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러한 불안감, 지정학적인 불안감을 고조를 했고,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화를 탈피하고 실물 금과 은으로서의 매수 현상들이 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맞물린 금과 은의 사이클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금과 은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2000년대 초반과 현재도 이렇게 연평균 5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금가은 시장의 특징과 전망으로는 통화량 증가의 방어 자산이고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 기술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 측면이 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은행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난 10년간 약 289% 정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다양한 4차 산업을 기반으로 에너지 부분에서의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채굴 단가,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최근 약 한 5분의 1 가량 금의 채굴량이 감소한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 2분의 1 이상 공급 측면에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글로벌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과 은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상승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금값은 결국 지난 역사적인 특징을 봤을 때 금값 상승의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량 공급량의 증가와 통화량 대비 점유율의 상승이 있고, 세 번째로는 프리미엄의 상승에 따라서 금과 은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통화량과 비교를 하는 이유는 과거 기원전 로마 금 본위 시기에서는 금화로 전체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 해당 당시 기원 전부터 기원 후 400년대까지 보게 되면은 금화는 전체 100%의 총량에서 점진적으로 2%대까지 가면서 줄어들었던 현상들이 보였는데요. 이 당시에서는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금화의 순도가 낮아진 형태로 발생이 되었던 기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1800년대부터 금 퇴한 시기에 많이 발생되었는데, 해당 기간에서도 전체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약 한 50%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금이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봤을 때 통화 공급량의 증가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이 전체 통화량 대비 차지하는 금의 비중, 이 해당 부분들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은 약 24배가 올라갔었잖아요. 이 해당 기간에서는 전체 통화량 대비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6%대까지 올라가기도 한 기간이 존재하였습니다. 현재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금과 은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발발하고 그 이후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달러 자금이 동결이 됐던 사태를 직후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현재 출시를 할 예정을 앞두고 있고, 금과 은을 모으는 게 결국 이 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려는 그러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향후에 이렇게 새로운 금과 통화가 연결되게 되는 시스템이 발생되게 되면 약 30에서 50% 가까이 올라갈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현재 금과 통화량의 비율인 약 14%에서 약 2배가량 상승할 경우에 30에서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말씀 들으니까 지금 사실 그 미국 국채 누가 사줄 것이냐 이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달러를 기축으로 한 그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발행이 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 국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도 마찬가지군요. 금에다 태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을 기초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금 가격은 또 30-4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테더사에서 현재 달러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약 한 200조가 넘는다라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브릭스 국가들이 현재 실물 금을 비축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화를 통해서 국제 간 결제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현재 중국, 이 위안화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이 브릭스 국가들의 더 연합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금을 내세워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통화량 대비해서 금 점유율이 상승하는 이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1971년도 금 태안 시기가 폐지되었을 당시 1트리온 수당 35달러로 금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당시부터 1980년대까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속에서 약 24배의 금가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 전체 금의 채굴량 같은 경우는 약 10%의 상승 흐름이 발생되었고,
우리가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약 10배 가까이 발생이 되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기간 속에서 금의 시세는 올라갔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봐야 될 건 통화량은 약 10배가 증가했는데 금의 시세는 24배의 강세 사이클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통화량만 증가한다면 당연하게도 통화량만큼만 금의 시세가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나타났던 현상들은 우리가 통화량 대비, 전체 통화량 대비 금의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건데요. 해당 1971년대 전체 통화량 대비 금의 비중은 약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이러한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46%까지 올라가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해당 데이터로 봤을 때 결국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점유율이 같이 상승해야지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결국 통화량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증가해왔고 그것 대비 점유율이 얼만큼 차지하냐라는 부분이 금 가격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98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금 가격은 612불에서 271달러 이렇게 절반 이상 하락을 했는데 전체 채굴량은 그대로 약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통화 공급량은 여기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에 통화량 대비 점유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건 결국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실제 투자로 이어지냐, 그러니까 더 많은 생산력에 견인이 되면서 통화량 자체가 경제 성장으로 기록이 되냐, 또는 통화량이 증가함에 불구하고 경기가 불황과 후퇴 국면이 계속되냐, 그 현상을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보면 2001년도부터 2011년도 때까지는 금은 약 7배 상승한 반면에 공급량은 똑같이 약 10%가 증가했고요. 반면 전체 통화량은 약 50% 상승을 한 반면 통화량 대비 금의 비율은 4.2%에서 14%까지 약 3배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해당 기간 속에서는 통화량 상승보다는 이 점유율의 상승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통화량의 상승과 점유율의 상승이 같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강세 사이클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긴 흐름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금과 은의 시세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봐야 될 게 전체 통화량, 글로벌 통화량은 129조 달러인데요. 반면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게 글로벌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부채가 많이 올라간 현상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같이 내포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글로벌 통화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화량은 어떤 기간에서도 올라간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불황기에서는 더 많은 증가세를 보인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은 양적 완화, QE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화량이 점진적으로 올라간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 흐름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는 현대통화 이론, MNT에 따라서 더 많은 통화를 찍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진적으로 증가한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4대 중앙은행의 통화량은 28% 증가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경기가 좋더라도 통화량은 증가하겠지만 경기가 불황이 한번 오게 된다면, 경제 위기 현상이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통화량은 더 크게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통화량 대비 금과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한 축으로 떠오르면서 같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시가총액 상승, 즉 점유율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전체 통화량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금의 경우는 전체 통화량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통화량의 상승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점유율은 어떻게 상승할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GDP 대비 국가들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이, 정부가 부족하게 되면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지 않냐라는 게, 저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중앙은행은 더 많은 돈을 찍는 선택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통화를 더 많이 팽창시키는 이러한 결과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GDP 대비 정부의 부채들이
미국은 약 122%, 그리고 중국은 83%, 각 국가별로 굉장히 높은 GDP 대비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나 형태로 발생이 될 잠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사람들은 더 많은 금과 은의 견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유율은 더 올라가면서 전체 통화량의 상승과 점유율의 상승이 만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금값,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많이 수요가 커진다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금값은 얼마나 더 상승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몇 주간의 현재 모멘텀이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세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쉬었다 가는 흐름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선택을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긴 흐름에서는 금과 은은 여전히 저렴한 구간이지만 단기에서 중기 정도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단기 시세가 약 1트리온스당 3,200불 선으로 추가적으로 강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은 38불에서 42불 사이가 주요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그 기점이 단기적인 시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채가 너무나도 많이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용 위험, 자금 경색이 한번 발생되게 되면은 시세는 금, 은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금의 시세는 약 1트리온스당 7,500불까지, 은의 시세는 1트리온스에 200불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이라 함은 언제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과거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약 한 4에서 5년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네,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포트녹스 논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포트녹스가 결국 그 미국의 금 보관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이 뭐 4,500톤이 있다, 뭐 5,000톤이 있다, 뭐 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규모의 금이 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 논쟁에 불을 지폈죠. 진짜 금이 있어 거기? 이거 근데 예전서부터 계속 그 시장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왜 공개를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미국이 다 팔아먹고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음모론으로서 또 한 줄기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불을 지폈죠. 한번 체크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어때? 실제로 지금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보니까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포트녹스의 금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미국의 금이 진짜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미국은 왜 지금 8,100톤이라는 금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1944년도 당시부터 미국은 대공황 이후부터 금 몰수 정책이라는 걸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금을 빼앗아 온 거죠. 해당 금을 1944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금을 모으게 되면서 약 한 5,000톤 정도 되는 금이 22,000톤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런 브리턴 우주 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1트리온스당 금을 35달러로 고정을 하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통화량은 늘어나게 되었고 이 통화량을 의심한 다른 세 주요 국가들이 의심을 하자 더 많이 금을 유출을 하고 이런 흐름이 발생됐던 건데요. 1965년도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미국 너희들 금 없는 것 같아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금을 계속해서 유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이 약 한 22,000톤에서 8,500톤 가까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은 금 태안제 폐지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8,100톤의 금이 미국의 정부 공식 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해당 우려가 제기된 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금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당 음모론이 계속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돌다가 최근에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이 500톤 가까이 이동했어요. 그 500톤 마저도 금이 진짜일 것이다, 가짜일 것이다 그런 논란들도 있고,
미국의 부족한 금을 채워 넣는 거다.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 SNS에 퍼지게 되면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먼저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진짜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포트녹스가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기지 이름이라고 하네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가 있는데, 이 1936년에 지어졌는데 문의 무게만 22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보안상 이유긴 합니다만 재무부가 이것을 방문을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다. 이래서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데, 이번에 정말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머스크의 트위터 보니까 하고 있다라고 진행형으로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발표할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근데 머스크는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